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투TV 지금 예비 후보님들을 뵙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추홀구 을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인천 시민이라면 이제 안상수 후보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만큼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림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원래 태어나기는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서 4학년 때 전학을 와서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한 20년 가까이 CEO까지 갔다가 우리 15대 때부터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3대, 4대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했으며 이제 4선째 국회의원을 도전을 합니다마는 우리 인천을 위해서 나름대로 3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인천의 중심인 미추홀 을에 와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선에 출마를 하시는 거라면 그 출마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와 그리고 이 21대 총선이 갖는 그 후보님께 갖는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사실 중앙에서의 뭐랄까 거물이라고 그럴까 비중 있는 인물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천을 서울의 외곽도시 위성도시로밖에 성장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중심 도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대교 또 제2호선 지하철 혹은 아세안게임 유치 등 커다란 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의 벽에 부딪혀서 도 못했고 또 제가 3선을 못하는 바람에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인천에서도 큰 인물을 키워서 인천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고시키고 또 미추홀도 지금 다소 낙후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제가 중앙에서 힘을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70년 만에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고통스럽죠.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덮쳐서 아주 국민들한테 실망과 절망을 줍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압승을 함으로 해서 궤도 수정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또한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권 심판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구동구 강화옹진 이쪽 지역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세요. 근데 이번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추홀구로 출마를 하시게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미추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총선을 나가게 되신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미추홀구 미추홀구 출마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미추홀이 이제 인천의 중심이니까 제가 인천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저로서는 이제 얼마든지 그 애정을 가지고 정말 정치의 역정에 마무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결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정상에서는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즉 통합을 하고 그리고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뭐 중구, 동구, 강화, 옹진에서 열심히 해서 많은 업적도 냈고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중진들일수록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 석이라도 더 찾아와야 결국은 우리가 과반수를 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한테 강화를 떠나서 계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계양갑으로.
그리고 아마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서구로 가라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좋다 수용을 했고 윤상현 의원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개혁의 틀 안에서 미추홀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는 소위 이제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잘 됐다. 미추홀을 해서 내 정치 역정을 마치자. 여기서 꽃을 피우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추홀구 주민인데요. 감사합니다. 주민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15대부터 이제 3선 예. 하시고 있고 또 그 인천시장으로도 8년을 예. 역임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루신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 이제 정치적 성과 이제 자랑하고 싶은 정치적 성과와 어떤 장점, 예. 네, 의원님만의 특별한 장점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정치는 좀 말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또 말과 성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업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하는 동안에 아시다시피 송도를 그냥 갯벌을 매립을 해서 지금 저와 같은 도시를 만든 장본인이고 인천대교 제가 정말 민자로 정부에서 돈을 안 대주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임기 중에 다 마쳤고 아시안 게임도 유치를 해서 사실 지금은 빚이 없습니다만 제가 3선을 했으면은 굉장히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사실 제가 2015년부터 강화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강화에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성사시켰고 그 후에 옹진이나 중구 쪽에 일을 했습니다만 옹진에는 비행장을 백령도에 건설하는 사업을 확정시켰고 많은 항만을 또 건설하도록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중구 동구에서는 역시 18부두 우리 이 항만을 재배치하는 사업 그리고 중앙시장을 재개발하는 사업 등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와 같이 업적으로 말을 한다. 말로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업적과 결과로서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제가 오래도록 하면서 결국 저도 이제 공천 배제 컷오프도 되고 낙선도 되고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저를 세워주셔서 결국은 4선까지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상수를 만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 가운데는 그래도 안상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믿을 만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미추홀 주민 여러분께서 좋은 성과로 밀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시장으로 일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일하셨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아시안 게임 그렇고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인천, 송도, 신도시 하면은 뭐 다들 알아주죠. 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또 많은 그 국제 기구가 들어왔고 바이오 산업 단지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그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한 겁니다. 연세대학 유치하고 글로벌 캠퍼스도 하고 체육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인천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차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화 옹진, 중구 이쪽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옹진의 비행장을 설치하게끔 기반을 마련하셨다는 건 이제 백령공항. 그렇습니다. 백령공항을 관광공항인데 사실 그 천지 개벽을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가 이제 북한이랑 더 가까운 땅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백령공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제 구상은 중국 사람들도 와서 그 카지노라든지 이런 관광 레저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부를 설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네, 이 백령공항 문제는 저도 좀 되게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백령대청이 이제 지질공원으로 지난해 인증이 됐는데 아하. 이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배 타고 오면은 사실 이게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어떤 하나의 인천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 벨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구상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에 이제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강화에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화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80년간 몽고가 그렇죠. 쳐들어왔을 때 몽진을 했죠. 그러니까 네네네. 임금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강화가 여러 개 섬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짓고 해서 네네. 한때는 30만 명이나 되는 사대부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강화에는 농사 땅이 많은데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거기는 산이 없어요. 따라서 물을 머금을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면은 이거를 저유를 했다가 맨 그 땅이 제일 낮은 데다가 그 물을 넣었다가 그것을 거꾸로 끌어다가 쓰는 농산물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그 가뭄에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강물을 김포까지 끌어들인 것을 거기서부터 다시 강화로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강화의 저수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농사 질 때 그걸 끌어다 쓰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제가 그분들 말로 안상수, 물수 아니에요. 네. 물이 그 한강수가 아니라 안상수고 제가 그 약간 신처럼 돼 있다는 건데 한 말씀만 에피소드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한강물을 강화에 끌어들이고 인사를 다녔어요. 경로당 이런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이 사람이 안상수야? 그러더니 아이고 평생 동안 국회의원 하라 말이야.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80대 넘은 분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 이제 나이가 80이 됐는데 맨날 한강물 좀 끌어다가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면은 그 안악내들이 물을 지키는 거예요. 물을 다 뽑아가니까 이웃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방에 해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상수가 정말 강화에 평생 국회의원 해도 되겠다고 저렇게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강물 끌어들인다 소리 말만 들었지 실제로 들어오는 걸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강화를 떠나서 지금 또 미추홀 올라왔으니까 미추홀 을에서도 제가 그런 좋은 업적을 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천지가 기벽할 일인 것 같아요. 물이 네. 90%인데 뭐 물이 90%죠. 그 옛날에도 치수를 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해왔던 일 말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맡고 싶은 상임위 그리고 내가 제출하겠다 약속할 수 있는 1호 법안이 무엇인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미추홀 의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지역도 제 업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했고 또 가능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추홀 의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은 도심 재개발 재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송도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로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미추홀이 인천의 중심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통 인프라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인하대에서 하객 법조타운으로 해서 그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지하철 제3호선 지하철을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할 것이 지금 낙후된 미추홀 지역의 재개발 재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뭐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고 자신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행정 절차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좀 축약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과 재개발에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일단은 국토상임위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4년 후에 아주 새로 변모된 그런 그 미추홀 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앵커께서도 거기 사신다니까 뭐 집값 올라간다는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이 정상화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느 그 서민 여러분들을 만났더니 우리는 그냥 미추홀에서 집값이 너무 싸서 창피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평당 600~7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오고 뭐 송도는 더 높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제대로 찾자는 의미에서 그쪽을 재개발을 잘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도 제대로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우리 복합 종합 체육 레저 센터 실내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그 주거 편의 중에서는 공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사교육이나 사적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즐길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재개발할 때도 그런 걸 넣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생활을 즐기고 유익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타운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상임위는 이제 국토교통부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그 국토교통부 상임위를 하셔야 뭔가 좀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쉽죠. 네, 좀 다른 데 쉽죠. 간다고 네.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훨씬 쉽게 파워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인천 지하철 3호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 그 미추홀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부분 중 그렇습니다. 하나죠. 그 미추홀 갑 지역 쪽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서구까지 다니기가 편해요. 사실 지하철 예, 타면 예. 좀 가니까. 근데 예. 미추홀 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버스잖아요. 예, 예. 근데 버스도 노선이 사실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예. 많이 돌아가죠. 예. 네. 송도까지 가는 것도 버스를 타면 1시간 걸리는데 사실 자차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대중교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예, 전 지역 주민으로서는 있습니다. 예. 자,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예. 2호선 개통 제가 했어요. 아유,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랑 네네. 많이 하셔야죠. 네네네. 자랑하라고 저희가 마련한 네. 시간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미추홀 사안으로 좀 넘어가면 예.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뭐 인천 지하철 3호선, 미추홀 지역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는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 미추홀 지역에서. 글쎄 뭐 하여간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이제 네네네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하여간 말뿐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 또 이제 국회의원 지금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은 제가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대개 경륜과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냥 다른 선거와는 달리 대체로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이번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또 제가 또 국회 내에서는 좀 신망이 있는 편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도 70%는 재 공천이 되고 또 공천된 분 중에서도 과거에 국회에 없었던 분들한테도 제가 교감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오는 국회는 대단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대통령 정부와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있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의장이 되면은 또 파워가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추홀 을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또 재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 혹은 생활 편의 시설들을 한다. 이럴 때 그것을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 배정을 받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비중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관철이 가능하다. 말뿐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공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지역 문제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예. 미추홀구는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휴가 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민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이제 구상이 되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수봉공원이 그나마 그 동안에도 이제 공간이긴 했는데 조금 여기를 이렇게 다변화시키면서 공간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도 웬만한 공원들은 제가 사실 다 만든 겁니다. 자꾸 자랑 같지만 이 시청 옆에 있는 중앙공원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저기 뭐 한 1.5km쯤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 만들 때 늘 저는 공원을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숲이라는 것이 인간한테 가장 필요해요. 도심의 숲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공해를 빨아들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고 등등 하면서 그 아주 순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의 경우도 가능하면 숲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도 OCI가 지금 개발하는데도 한 30여만 평 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굉장히 명품 시티, 명품 어떤 도시가 건설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도 가능하면 그 다 미추홀이랑 붙어 있잖아요. 네, 미추홀을 그렇죠. 구고 예, 예. 그냥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지금 어떤 눈으로 보면 한 송도보다 더 좋은 그런 생활 소위 어메니티를 높인다 그럽니다. 어메니티 도시 어메니티를 높인다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도 하는 등 있는 땅에서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레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레저 어떤 뭐 체육 혹은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을 하시려면 좀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미추홀구 선거 구도가 굉장히 네, 사자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예. 네, 사자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 보수 진영 표를 어떻게 결집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의원님이 그 보수 진영의 표를 결집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네.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백의종군하거나 뭐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 뭐 본인의 꿈도 인천시장을 늘 하고 싶어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죠. 그래서 요번에는 기왕에 우리 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좀 그 백의종군 하는 모습으로 하고 전반적인 어떤 선거를 도와주고 그러면 이미지가 압이 되고 또 우리도 다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 길로 펄쩍 가면 되는데 굳이 이제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더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이제 결국 당대당이 될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세력들에서는 자기들 권력을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럴 거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다수당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그 건곤일척의 대결이 되죠. 따라서 무소속이 쓸 틈이 별로 없다. 윤상현 의원이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야 저도 친하고 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좀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정치적 선택 그럴 때는 냉정하게 결국 미래통합당 그리고 또 저 안상수 자신도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어떤 역량도 있고 또 계속 우리 당을 그야말로 1996년서부터 지켜온 사람으로서 보수의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안상수 혹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즉 이것은 그러나 캠페인 시작이 되면 좀 빨라질 것이다. 아직도 제가 미추홀 지역에 출마한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뭐 조금 알려지는 대로 그것이 다 지지 성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기대와 예측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네.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후보님들 공통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즉석 질문 하나씩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력이 굉장하시죠.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뭐 이제 손꼽히는 거물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인천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 청년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떤 젊은 세대가 나설 수 있게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청년 후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창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같이 해서 노장청이 어울리는 그러한 정계의 어떤 구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도 개인적인 노력은 하죠. 어떤 후배들이나 혹은 보좌진들에서도 좀 역량 있는 사람이 좀 부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렇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정치는 또 본인이 도전해서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선배가
빠져준다 해서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내 후계자가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중동구에는 뭐 하여간 그중 젊은 사람이 공천이 됨으로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희생을 함으로 해서 기회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저로서는 앞으로 제가 인천에 이거는 정말 우리 정치 인생에 저는 정말 그 마지막 마무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들이 좋은 그런 그 역량을 제고시켜서 인천을 발전시키고 또 인천의 정치 정계를 이렇게 활달하게 하는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걸 하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장청에 어울린다는 말이 중요한데 그 경륜과 또 젊은이의 패기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역량 있는 분들은 또 나이가 꽤 들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 각 세대가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모든 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서요. 혹시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1분 정도만. 저는 평생에 그 멸사봉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서 인천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20일 동안은 선거에 압승을 하도록 하고 4년간 임기가 주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그런 궤도에 올려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반드시 2번으로 표를 모아서 같이 성공하는,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4.15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 안상수 후보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인투TV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후보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